어느 누구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방송을 그대로 두면요. 사실은 안 됩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CSTV 채널 A 매일경제 TV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지난 2011년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 채널, 이른바 종편 4곳을 승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종편은 출생 과정부터 많은 비밀과 의혹을 안고 태어났는데요. MBC TV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가 그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화요일 코너죠. 다시 스트레이트, MBC 엄지인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편의 아버지 이렇게 불렸었죠.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직접 만나셨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종편 아이템을 다루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종편의 아버지를 안 만나 뵙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당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만났는데 네. 시간은 한 오후 3시쯤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자택에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네. 혹시 이제 못 뵐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자택에 계셔서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게 방송에는 다 내보낼 수 없었지만 꽤 의미심장한 말들도 많이 하셨고 네. 특히 종편 관련해서는 기억이 또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비교적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송에 못 내보내는 거는 너무 민감하거나 확인 안 되거나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추가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종편 가운데 이 MBN 관련 의혹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 네. 검찰 압수수색을 얼마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회계라든지 또 수천억 원 이런 단위가 들어가니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네. 이걸 시간 순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2009년에 방송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가 됐고 네. 1년 뒤인 2010년 12월 31일에 정부가 4개 사업자로 종편을 선정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 많아야 한두 개 정도 아니겠느냐. 네네네. 설마 4개까지 하겠느냐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네네. 보신 대로 4개나 됐잖아요. 네, 그런데 기억납니다. 정부가 당시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밝힌 게 3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아와라. 네. 이런 기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많이 모을수록 가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조선중앙통화 매경 이 4개 신문사가 출자한 종편 4개 사업자들이 각자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오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겠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 MBN이 약속한 금액이 3,950억 원입니다. 3,950억 원. 네. 그런데 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되다 보니까 네.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게 정부가 그 모기업인 신문사들은 30% 이상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70%의 금액을 외부에서 받아와야 하는데 네. 종편 사업자는 4곳이나 생겼으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MBN이 외부에서 투자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차명 주식을 산 것처럼 꾸민 거죠, 회계를. 네네. 근데 여기서 더 나간 문제는 네. MBN이 2011년에 직원들이 주식을 산 것처럼 꾸몄는데 네. 이게 직원들이 무슨 돈으로 MBN 주식을 산 거냐 이런 의혹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네네.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600억 원 단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투자한 것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언론사 개인의 연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12년에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한 게 마치 직원들이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아서 MBN 주식을 산 것처럼 네. 회계장부를 한 번 더 꾸민 거죠. 아, 그러니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네. 이 주식 금액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차명으로 대출을 받게 한 과정. 네. 이것이 MBN의 개입과 회사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고 현재 검찰과 금감원, 방송통신위원회 이 3개 기관이 동시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차명으로 뭔가 이렇게 그 거래를 한다라는 게 요즘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 또 한두 명도 아니었을 테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연루돼 있습니까? 이게 당시에 MBN은 네. 유독 다른 종편들하고 다르게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MBN의 그 주주 명부를 살펴봤는데 네. MBN의 전체 주주가 68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네. 개인과 법인을 다 합쳐서. 네. 그런데 그중에 개인 투자자가 460명쯤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유독 많아요. 이게 네. 조선, 중앙, 동아 다른 종편들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MBN만 유독. 그래서 네네.
아니 대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들어하는 이 종편 사업에 왜 MBN은 유독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MBN에 관련된 관계자들 직원들이라든지 MBN의 주주 명부 또 방통위와 금감원의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취재해 봤더니 네. 이 460명 대부분이 MBN 직원입니다. 그 개인이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었다. 네.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네.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000만 원 정도 투자한 소액 투자자가 있고 네. 억 단위가 넘는 고액 투자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MBN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네. 소액 투자자들은 MBN이 초기에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개념으로 투자를 하라고 했던 순수한 투자자들이고 네. 네. 취재해 보니 16명의 고액 투자자들이 네. 550억 원의 돈을 MBN에 투자를 했습니다. MBN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16명이 모은 돈이 550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언론사 간부가 550억을 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거래해서 네. 그 16명이 알아보니까 당시에 종편이 시작될 당시에 MBN 간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금감원이 이 16명에게 의혹을 갖고 네네. 차명 주식 보유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만 들어도 어찌됐든 출범 자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결론적으로 종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법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 분식 네. 회계라 하면 네. 이게 범죄 자체가 그 금융의 문제인데 네. MBN은 방송사다 보니까 이게 방송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죠. 네. 방송법 18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받을 경우에 방송 사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굉장히 센 조항이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MBN이 지금 근데 종편 승인 과정에서 어쨌든 네. 차명 주식과 차명 대출이 있었다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도는 살펴보겠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금감원은 지금 이 문제를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고 네. 장대원 회장을 검찰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내일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일입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내일 입장을 정리하게 되어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사실 MBN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이 네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했던 걸까? 이런 얘기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다른 회사들? 그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의심이죠. MBN만 돈을 모으기 이랬을까? 힘들었겠느냐. 네. 저희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약간 방식의 차이는 있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투자 과정에서 의혹은 충분히 제기된다. 이게 네. 저희가 내린 결론인데 네.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MBN은 직원들을 동원했다면 네. 채널A나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차명 회사들을 동원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차명 설명했지만 네네. 채널A는 직원 가족 그리고 TV조선은 사돈 관계인 수원대를 둘러싼 그런 내용들이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네. 검찰이 그동안 뭐 종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 들여다봤을 텐데 그동안 특별히 종편들을 뭐 제재한다거나 수사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죠. 채널A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많은 분들의 결론은 이게 출범부터 성장까지 종편을 봐줘야 한다는 정권의 인식이 좀 강했고 그래서 검찰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검찰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우리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 언론에서 이 정도 하는 건데. 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스트레이트 보면은 조선일보와 검찰의 공생관계도 같이 파헤치셨잖아요. 그 얘기도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니고 저와 같이 방송을 했던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그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네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8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간지 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인터넷 매체는 빼고요. 인터넷 매체를 더하면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지니까. 늘어나죠. 네. 근데 주요 일간지들이 쓴 기사가 1,083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조선일보가 쓴 것만 30% 가까운 309건이에요. 네. 조선일보가 당시에 여론 분위기를 리드한 것은 맞는데 네. 그럼 대체 조선일보는 어떤 기사를 썼느냐. 몇 개 제목을 보면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나와요. 영화 기생충처럼 표창장을 위조했다. 인턴 증명서를 셀프 발급받았다. 네. 가로등업체의 지분을 공짜로 챙겼다. 네. 이런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이건 사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쓰기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그렇죠. 네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 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검찰이
강제 수사로 분위기를 이끌면서 신문 일면 제목을 만들어 나가고 조선일보는 여기서 사실을 덧붙여서 의혹을 제기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제기됐던 거죠. 그래서 네.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됐던 것이고요. 더구나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네네. 최근 조선일보를 보면 사흘 연속 산에 갔다. 학교는 안 가고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 이런 거의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그렇죠.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뭔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으나 조선일보가 원하는 편집 방향이 뭔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러났고 특히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검찰은 지르고 조선일보는 받아치면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는 또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기사들도 예컨대 버닝썬에 연루된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얘기도 네.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뽑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조선일보와 검찰의 수상한 관계를 어제 저희가 이용주 기자가 취재해서 방송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기사를 저도 좀 자세하게 읽는 편인데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 되는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검찰 개혁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 조선일보는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고 있죠, 강력하게. 맞습니다. 네네. 조선일보가 그 10월 25일하고 23일에 쓴 그 실론을 보면 이런 네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위헌이고 위헌이다. 그 뭐 수사 네.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뭐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인데 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보면 좀 다릅니다. 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데 네. 당시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찰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상 검찰밖에 수사할 곳이 없으니 누구를 겁내겠느냐.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지금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데 국민은 속지 않는다. 검찰 개혁 믿을 수 없으니 공수처 도입해야 한다. 이 당시 조선일보 기사였거든요. 2016년 17년 1월 5일 사설입니다. 17년 5월 같은 신문사 맞죠? 조선일보 기사는 조선일보로 반박 가능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엄지은 기자 얘기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주시는데요. 백영림님 차명에 회계 분식에 이런 종편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유호용님 종편 허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요. 이렇게 문자 많이 주셨습니다. 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엄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